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민영배원을 유장탈당시키는 전대미문의 꼼수 정치도 불사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전입가격 극한대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검수완박 전국의 종말 어떻게 될지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해서 안건 조정위를 이렇게 통과시키려다가 양양자 의원이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을 유장탈당, 기획탈당을 시켰어요. 이게 우리 의회 문지주를 형이화시켜버리는, 희화화시키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수가 이번에 순식간에 3개를 저지른 거예요.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인데 법사위 돌려가지고 그 안건조정위원회 이제 6명인데 여야 3명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속을 1명 데리고 와서 4명을 만들면은 6명 중에 3분의 2가 되니까 소수 당들이 최대한 안건 심의할 때 90일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 기간을 가지라고 그렇죠. 그 안건 조정위를 그렇죠. 만든 건데. 그 국회 선진화법. 근데 3분의 2, 6명 중에 4명만 꽝꽝꽝 하면은 즉시 그냥 한 걸로 해버린 거예요. 90일 없이.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을 무소속, 왜 지난번에 보좌관 뭐 성추행인가로 이제 무소속으로 갔잖아요. 지난해 근데 국제 법사위로 강제 사보임을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게 검수완박, 이게 느닷없이 이게 뭐냐, 좀 상의 좀 해라. 뭐 그러니까 느닷없이 또 꼼수를 또 한 거죠. 민영배 의원. 그 사람을 그냥 갑자기 법사위에 해가지고 또 그 3분의 2, 4명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꼼수고, 또 안건조정위 위원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또 위원장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 김진표 의원 46년생이거든요. 제일 할아버지를 또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만들면 순식간에 3개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포기한 게 3가지를 포기했어요. 그래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 민주주의를 포기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뭐 이건데 민주주의 절차고 뭐고 깡그리 무시해서 옛날에 자유당 때 4.4.5입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는 안 하고, 과거에 DJ JP 때 JP 김종필 당이 교섭단체가 안 돼서 17석이었습니다. 2000년도. 그렇죠. 거기서 국회의원 몇 명 꺼준 적은 있어요. 3명을 꺼줬습니다. 그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냥 교섭단체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그때는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DJP, 그렇죠. 이 공동정부, 그렇죠. 연합정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돼야 한다. 그 명분 때문에 3명이 갔어요. 그렇죠. 그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을 탈당시키고 사보임하고 이런 꼼수를, 민주주의의 파괴자. 두 번째는 범죄 수사의 초토화. 앞으로 이제 이거 법 통과되는 순간 중대범죄, 뭐 선거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공직 비리라든지 이런 수사 올 스톱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관련된 거, 이재명 대장동 관련된 거, 월성 1호기부터 저 울산부터 또 문재인 사위 저 이스타항공부터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범죄 수사 초토화. 3번째는 지방선거 콜드게임 패. 민주당이 얻은 거 3가지예요. 민주주의 파괴자, 범죄 수사 초토화, 지방선거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논두렁길에 자동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논두렁길에 300km 달리는 이유는 자동차가 고장났거나 아니면은 운전사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터미네이터 같아요. 마지막 뇌에 있는 그 칩만 남으면 터미네이터 다 부서져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다 부서지고 지금 바퀴만 달리고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이제 철판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양양자원도 네.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른바 그 철험회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초선의원 모임이 있어요. 아주 이 의원 중에서 좀 웃기는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네. 최광우, 김용민, 뭐 김남국 그렇죠.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국회의원인가? 광운하, 예. 광운하고 그 최강호이가 지금 이 수사받고 심판대에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거 빠지려고 이렇게 무리수로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양자원이 지금은 철험회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형배가 나섰을까요? 뭐 고분고분 말 잘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철험의 또 멤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의원이니까 시킨 거 아니냐. 뭐 예. 그러니까 이 민형배의 예. 이 지역구가 예. 광주 광산구입니다. 그렇죠. 광주죠. 예, 네. 여기도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데 그래갖고 광산구청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광산구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고 이 사람이 바로 친문 중에서는 예. 이재명 지지 1호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네. 네. 예, 이재명 지지 제일 먼저 선언한 사람이 네. 이 민영배예요. 네. 그런데 양양자원이 조선일보 그 인터뷰에서 아주 네. 핵심적인 거 진짜 잘 폭로를 했던데 박홍근이가 왜 이렇게 법사위에 가가지고 네. 안건 조정위에 가서 당신이 그 4대 1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방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는 지지층을 네. 우리 지지층을 그렇죠. 결집시켜야 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절대 못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은 저 20명 내지 30명 정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깜빵에 간다. 간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한 거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이재명 지키기. 그렇죠. 문재인 그러니까. 지키기 플러스 이재명 지키기. 예, 민영배가 나선 거 보면은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이재명 1호 지지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가서 이재명 지켜야 한다. 네. 뭐 무소속으로 가든 뭐 탈당하든 어쨌든 나중에 또 뭐 복당해 버리면 되니까 네. 또 지역구가 광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얽힌 게 대장동부터 성남 FC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부인 그 초밥 소탐대실이잖아요. 예. 소고기 담아다가 대권을 잃었다고 소탐대실. 또 초탐대실이잖아요. 초밥을 담아다가 대권을 잃었다. 이것도 지금 소탐대실. 증거가 다 나왔어요. 이거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공금 횡령. 예. 그러니까 20명 중에 제일 1번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문재인은 예, 좀 뒤로 그렇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좀 바로 넣기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또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좀 다툼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성 뭐 원자력이라든지 예. 선거 부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몰랐다고 또 우길 수가 있는데 이재명 거는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아주 뭐 그냥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예. 백현동 뭐 그 식품연구원 자리라든지 돈하고 성남 FC라든지 그리고 물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무리수로 두는데 더 급한 거는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급하죠. 네, 문재인은 뒤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엎혀서 그냥 갈까? 웬만한 건 이재명한테 떠넘기고 엎혀서 나도 좀 어떻게 노려봐. 뭐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본인보다도 아마 문재인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네. 아들 또 딸 네. 특히 사위 문제 네. 이 서모 씨 이스타항공이 크죠. 지금 중앙일보에서 아주 계속 나오고 상중하로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하면은 사위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모 씨. 네. 예, 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혼했다지만 저는 이혼한 것도 저 꼬리 자르기 아닌가 싶어요. 예. 너무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꼬리 자른 것 같아요. 이혼해서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건 이스타항공이 벌어질 때는 다 사위 자격으로 한 거든요. 그래서 문재인도 여기에 피해 나기가 어렵다. 그만큼 문재인하고 이재명 둘의 고민은 지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년 살 것 같냐 이런 고민 때문에 저는 도둑이 지발저렸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법 아니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어디다 주는가를 결정을 안 해요. 그냥 뺏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 범죄부터 뭐 중대 범죄를 이거 통과되는 순간 올 스톱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가 꼼수, 속임수, 암수, 더듬수, 자충수, 뒤통수, 악수, 수라는 수는 최고 나쁜 수를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꼼수 완판 아닙니까? 꼼수 완판. 예, 꼼수가 완전 판치는 이 민주당인데 그 꼼수 완판에 참 이 황운하가 그 대장격이에요. 황운하가 증발시켜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 그 그렇죠. 어디로 만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수청이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증발돼버리니까 수사를 못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선 3개월 유예기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면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뭐 당권 먹어버리면 끝이고 그러니까 일단 증발시킵니다. 근데 이 황운하 같은 초선 의원한테 당이 민주당 172석이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입니까? 울산 거기 관련된 경찰청장하고 대전 경찰청장 했는데 울산 있을 때 하명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그 무슨 김기현 당시 시장 비서시장 잡아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너 돈 먹었지 뭐 이런 거 하명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친구라는 지금 울산시장하는 송철호를 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울산 시장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었다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그거를 혐의의 주모자격인 황운하라는 의원이 이 법에 총대를 메고 앞장선 거예요. 이게 이해상충 요지가 있는 거죠. 최강욱도 그렇고. 지금 기소돼갖고 최강욱이나 황운하는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사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법이 굉장히 섬세하긴 한데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 검찰, 형사소송법 이거보다 국회법을 빨리 고쳐가지고 저 국회법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내란죄 준용해서 전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내란죄. 이거는 국기를 흔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검수완박법이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가 필요하다면은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밀고 땡기고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2년 전에 임대차 3법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는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뭐, 임대차 3법은 뭐, 그것도 뭐 우리 국민들 전체가 상당히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충격파가 큰 게 지금 이 검수완박법이죠. 그렇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이 법 통과되는 순간 그 경찰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쓴소리를 많이 한 분들이지만 대깨문들이 무서워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지금 상당수 거의 반에 이르는 의원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이 아주 뭐 이거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아주 잘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뭐 각계에서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일이라는 게 대한민국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 왜 졌는가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계속 악수만 두는 거죠. 대통령 선거 진 이유가 오만하고 일방통행하고 내로남불했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옛날에 초나라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 초나라의 원한을 갖고 오나라로 망명해 가서 그 처절하게 복수했잖아요. 그때 측근이 했다는 게 도행역시라는 말에서 도행역시 거꾸로 할 도, 예? 행할 행자에다가 거꾸로 거스를 역자하고 예? 베풀 시자 써가지고 도행역시 거꾸로 간다는 거 순리를 거꾸로. 지금 완전히 민주당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터널에서 전혀 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저 국민의힘 정권이 가도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회주의에 대한 테러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은 22일 그러니까 바로 금요일 이 본회의를 지금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상 이번 주 중에는 법사위까지를 강행 처리하고 그렇죠. 적어도 내주 이제 내주 4월 말까지니까 다음 주에는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그 그렇죠.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안건 조정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크게 충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워낙 뭐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뭐 얼마 안 돼요. 국민의힘 의원이. 뭐 2배가 되니까 얼마든지 법사위에 안건 조정이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밀어붙일 수 있죠. 거기서 바로 이제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하는 건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근데 그것도 국회의장 박병석만 마음먹으면은 얼마든지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달 다음 주 초에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에는 약속이 다 미국의 상하원 의장하고도 잡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출장을 가야 한다, 외유를 가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류를 했어요. 원래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회의장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외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좀 중재를 해보겠다. 과거 언론중재법 때도 본인이 상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안 하면은 그럼 게임 끝이죠. 게임 끝이에요. 국회의장이 중요하죠. 근데 박병석도 지금 이제 국회의장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김진표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할 때 전반부 후반부는 그러니까 김진표가 그 75세나 먹은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보임 하라니까 저 법사위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김진표 부총리까지 한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장 그거 혹시 또 지도부한테 찍혀갖고 못 올까 봐서 거기 법사위 가서 앉아가지고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한다는 게 참 우리 정치가 참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냐 하는데 박병석 의장도 뭐 우리 윤 대표나 저나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중앙일보 기자 했고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요. 저하고는 한양대 박사과정 대학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몇 학기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나름대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결국은 박병석도 손들어 주나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하는 뭐 임대차법이라든지 예민한 거 공수처법이라든지 다 통과시켜줬어요. 다 해줬어요. 유일하게 작년에 좀 버틴 게 딱 하나죠. 언론중재법. 이거 독소조항이거든요.
예, 언론 입을 막겠다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금 시간 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좀 숙고의 시간을 가져라.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중재법이 우야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검수완박법은 이해 당사자가 문재인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박병석을 그래도 문재인 이재명이가 원하는 이 법이거든요. 불감청 고소원 뭐 문재인이가 중립을 지키는 척 뭐 협의를 해라 속도 조절 뭐 얘기했다지만은 그거는 불감청 고소원이고 뒷속으로는 야 빨리 통과시켜 뭐 이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예. 이전에는 박병석이도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많이 남아갖고 기세 등등하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예. 통과를 시켰지만 예. 이제 문재인은 내일 모레면 이제 그만두는 것이고 자기도 이제 국회의장 하고 나면은 마지막이죠. 무슨 또 국회의원 금배지 달라고 또 예. 할 이유도 없고 예.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이 재창출이 됐다면 또 정세균처럼 나도 가서 국무총리 한번 해볼까 틀림없이 그럴 사람이에요 성정이. 근데 또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니까 내가 왜 이른바 오명 속된 말로 하면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느냐. 내가 여기서 한번 팍 해갖고 역시 의정사에 남는 박병석 이런 걸 또 노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이재명이가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거든요. 네. 반대를 하는데 지금 뒷구석에서 입만 갖고 반대해요. 그러니까. 손들을 때는 다 껴서 해요. 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저 조홍천이라든지 이상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반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박병석 혼자 자기가 막으려고 나서겠느냐.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랬대요.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시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다. 네. 그래서 박병석하고 뭐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뭐 중재안 이런 정도로 내놓고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 하에서 뭐 좀 민주당 이야기하는 한국형 FBI 뭐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슬쩍 끼워 넣어갖고 지금 뭐다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권을. 네, 보낼 데가 이사를 없죠. 가는데 그렇죠. 들어갈 집도 들어갈 집도 없고 없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형 FBI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슬쩍 끼워 넣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갖고 중재안 이렇게 만듭시다. 이게 짜고 친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보완은 가능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검수완박이 초래할 엄청난 후유증 또 위헌 가능성도 지금 국회 다수가 저 법 전문가들 하다못해 대법원에서도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법원 행정처 차장이 그렇죠. 나와갖고 네. 위헌 가능성이 높고 그게 법원 행정처 공식 의견이라고 했잖아. 김영두 법원 그렇죠. 행정처 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보완 조금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야 된다. 보완한다는 건 역시 시간 끌어서 얼렁뚱땅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건 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종말이 검수완박법은 처리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다. 그 많은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이뤘다.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다수 복종이거든요. 그렇죠. 제민주주의 원칙이 상호 관용과 제도적인 자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제도적인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 보면은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지금 민주주의 규범 거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경쟁자 존재 부인. 지금 경쟁자 야당을 인정 안 하잖아요. 세 번째는 폭력 조장. 지금 폭력 조장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광화문에 사람들 안 뛰어나오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자 기본권 억압.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하고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디가 숨어 있는지 아주 입도 뻥긋 안 하고 있고 문재인은 얼마 전 김호수 만나가지고 애매모호한 소리 하면서 국회를 당신이 가서 잘 설득해 보세요. 아니 이중 플레이죠. 자기가 설득을 하든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똥볼차기죠. 예. 네? 왜 그러냐? 김호수가 사표 내고 나가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검찰총장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김호수는 저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호수가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 달래서 주저앉힌 거죠. 그거 하려고 부른 거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왜 이중 불렀어요? 플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자. 그래서 자기는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민주당에는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위기 때 결정할 때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뒤로 싹 빠지는 거거든요. 예, 결정할 때 빠지고 챙길 때 또 앞장서서 또 가방 보따리 들고 가서 챙기고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래요. 문재인 하는 식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 얻어먹는 거죠. 근데 문재인은 20일이죠. 청와대에서 전직 국무총리 또 장관 등 50여 명을 불러서 이제 퇴임 만찬이겠죠. 네. 만찬을 했는데 자기 이 재임 기간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자화자찬하고 정신없는 거기에 거죠. 참석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수구 역사였다. 이렇게 또 한 사람 말아 올리고 정세균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또 맞장구를 쳤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참, 거기에 이 참석한 사람들은 사람이 50명인데 50명 애완견 들고 지금 사료 뿌리면서 꼬리 흔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꼬리 흔들죠. 저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지를 몰라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왜 안데르센 동화 있잖아요. 예. 다들 얘기 안 하는 거죠. 문재인 민주주의의 최고 성과래요. 저 꽃을 피웠대요. 또 얼마 전에는 K방역 성과는 세계가 알아준다 그러는데 세계 지금 확진자의 저 10%가 20%가 한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K방역 완전히 망했어요. 부동산 망했죠. 그리고 빚 내고 국가 부채 잔뜩 끌어올려가지고 차기 정부에다 몽땅 뒤집어 씌워놨어요. 이런 정권이 어떻게 스스로 저렇게 칭찬하고 있죠? 모든 위기는 다 뒤로 밀어놓고 생생 챙길 것만 챙기는 거예요. 예.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양산에 내려가서 일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아갈 것. 그건 자기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게 되겠어요? 참. 예, 그런 뭐 양산 영남 알프스도 가고 집에서 개, 고양이, 닭도 키우고 아주 귀향을 해서 여생을 즐기겠다 하는데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문재인 5년 동안 한 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양산에는 당분간 딸 보고 가서 살으라고 하고 서초동 주위에 좀 잠깐 집어넣어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그럴 것 되니까.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웠다. 수백조 털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거의 처칠이나 뭐 루즈벨트, 링컨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도 저런 착각이 없어요. 아마 서울 구치소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